보이잖아요? 시뻘겋게. 이제 연구 분석할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애를 출산한 병원에서도 그러고 종합병원에서도 그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안녕하세요. 주부를 꿈꾸는 남자 주꿈남입니다. 육아 재테크 파이어! 우리 빨리 은퇴합시다. 오늘은 돈 버는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혈관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아혈관종과 화염상 모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치료 시작 시기와 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경험상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 절반 정도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2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 예비 엄빠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혈관종, 더 정확하게는 유아혈관종과 화염상 모반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겪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 경험을 통한 치료 방법과 치료 비용, 추천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혈관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피부에 혈관 덩어리를 일컫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로 피부에 생기는 다양한 양성 종양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 혈관종이 바로 신생아 유아혈관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혈관종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의 혈관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아혈관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나쁜 혈관종 놈이 우리 아이 팔에 있는 거예요. 이 혈관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통계적으로 보면 머리, 얼굴, 목 쪽이 약 60%, 몸통 부분이 약 25%, 그리고 팔, 다리 쪽이 약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왼쪽 팔, 하박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박이지만 이 위쪽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반팔 입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물어봅니다. 상처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요.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여자아이인데 또 크면서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아가씨가 이게 얼마만큼이나 큰 컴플렉스가 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기들의 혈관종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저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추측해 보자면 미숙아인 경우, 임신 중에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표본 채취를 한 경우, 드물게 염색체 우성 유전 때문에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전문 지식은 우리 네이버 성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완전 잘 알고 계십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런 학회나 연구기관에서는 필요한 이런 의학 정보가 이미 혈관종이 우리 아이 팔에 발생했는데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잘 모르는데 이거 왜 발생했는지 막 죄책감 들고 이제 연구 분석할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추측 원인 중 하나가 미숙아인데 우리 애가 미숙아까지는 아닌데 엄청 작게 태어났어요. 2.69kg. 우리 예비 엄마 아빠분들이 이제 잘 아시게 될 텐데요. 여자아이 신생아 평균 체중이 3.2kg이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엄청나게 작게 나온 겁니다. 우리 천사가. 그리고 한 달까지 있어서 나자마자 3일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이거는 그 추운 겨울에 아기를 그냥 이불에 둘둘 싸가지고 앰뷸런스에 제가 다 안고 가는데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죠. 이제 막 출산했는데 당연히 아빠 혼자 가게 되는 거죠. 평소엔 앰뷸런스도 막 뭐 빈차로 다닌다 그러면서 엄청 막 시끄럽게 길 비켜달라고 한다 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적도 있었는데요. 과거에 그날 이후로 완전 싹 제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앰뷸런스 보이면 무조건 길 비켜주세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밀려드는 차들로 몸살을 앓은 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9 구급차가 나타나자 꽉 막혀있던 터널에서 운전자들이 일제히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정말 1초가 1분도 아니지 1시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앰뷸런스 안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야기가 새고 있네요. 그래도 이건 뭐 정말 일주일을 꼬박 입원해가지고 광선 치료 받고 그 눈도 못 뜨는 신생아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눈물로 나를 보냈어요. 눈물로. 우리 첫애기는요 전혀 병원 이런 거 근처도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몰랐죠. 슬하에 자제분 여러 명 두신 분들도 다 건강하게 애들이 큰 경우에는 애들 많더라도 이런 감정 절대 모르십니다. 또 이런 경험은 정말 하지 말아야겠죠. 맞아요. 이런 경험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두 건강해야죠. 저도 이제 둘째니까 첫째도 있고 애기들에 대해서 좀 안다 걱정 없다 라는 그런 그릇된 안도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걸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고 여기저기 막 검사 받을 곳도 많다 그러고
정말 물론 지금은 우리 둘째가 우리 큰애보다 이놈이 더 세요. 아이고 드셉니다. 드세. 성격 장난 아닙니다. 지 언니랑 저를 아주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아무튼 미숙아까지는 아니었지만 작게 태어나서 그랬던 걸까? 여러 가지 정말 병원이란 병원은 정말 많이도 다녔습니다. 뭐 검사하고 치료받고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 신생아들 때 검사해야 되는 그런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검사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알아봤거든요. 뭐 검사하고 치료받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유아혈관종과 화염상 모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게 혈관이 뭉친 거, 피가 모여있는 덩어리니까 눈에 그냥 딱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애기도 피부가 엄청 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투과해서 확 보이는 것 마냥 이것만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시뻘겋게 우리 천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애를 출산한 병원에서도 그러고 종합병원에서도 그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참 한편으로는 너무 무책임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말이죠. 이게 6살에서 9살 사이에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6살 돼서도 안 사라지면 그때 가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기다려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건데 뭐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애와 관련된 건데 없어질지 말지 반반의 확률을 기대하고 6살 때까지 지켜본다? 저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유아혈관종 사이클을 보면 생후 4주에서 8주 사이에 이 혈관종이 급성장을 하고요. 1년 정도까지 계속 증식한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 증식이 멈추고 퇴행기에 들어가면 조금씩 감소해서 6세에서 9세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절로 사라진 후에도 약 50%는 흔적이나 상처가 남기 때문에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혈관종 침범 범위에 따라서 코, 입, 눈, 귀 이런 곳에는 합병증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바로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체 부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까처럼 6살까지 기다려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바로 가십시오. 병원 가세요. 피부과 바로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말이죠. 이거 보고도 이게 혈관종이긴 한데 그냥 더 커질지 말지 악화될지 말지 의사들도 모른단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도 판단 못합니다. 그거 지켜보다가 이게 변화가 생기면 병원에 와라 이러거든요. 그냥 지켜보다가 그게 커지는 혈관종이고 깊게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혈관종이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요 하고 가면 그때 늦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치료하기 더 힘들고 후유증이 훨씬 더 크게 남습니다. 너무 애기이기도 하고 케이스마다 다른 거라서 의사쌤도 판단하에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믿고 놔뒀다가 이거 악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치료를 바로 시작하세요. 치료는 약물, 레이저,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보통 생후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걸 잘 모르잖아요. 혈관종이 뭔지를.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치료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에 부랴부랴 예약해가지고 생후 3주 만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4주 지나서부터 치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예약 잡고 4주 지난 후부터 첫 치료를 받았고요. 한 달 보름에서 2달 간격으로 한 번씩 계속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3년 꽤 오래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혈관종이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유심히 봐야 될 정도로 흐릿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정도거든요.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애기인데 레이저 치료 괜찮을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애기들 피부가 얇아서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없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우리 아이 미래를 맡기실 겁니까? 운 좋게 아이가 크면서 없어지는 경우라도 치료하면서 없애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없앨 확률도 더 높일 수 있고 더 깨끗하게 없앨 수 있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치료 효과도 훨씬 좋으니까 무조건 빨리 가십시오. 이제 치료 비용이랑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레이저 치료를 했고요. 레이저 치료와 함께 바르는 약도 있는데 이 바르는 약은 액체입니다. 그게 원래 안약인데 눈 혈관 관련돼서 개발된 약이라는데 이걸 이제 혈관종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혈관이 뭉치고 하는 거 완화시켜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약물은 보조 치료제고 진짜 치료는 레이저로 한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종이 성장을 멈추면 바르는 약물은 중단하고 레이저만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레이저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레이저
레이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 좋게도 우리 아이가 받은 레이저 시술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처음 6회까지는 기본 금액인 2,500원, 2,500원만 내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유아에게서 확인되는 혈관종 중에 화염상 모방과 유아 혈관종만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해요. 보험이 적용되는 레이저로 시술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병변 위치,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에 노출된 부위여야 하고 병변 상태에 따라서 출혈 등 궤양으로 진행되어 2차 감염이 우려될 때에는 비노출 부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보험급여 체계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최초 6회에만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7회부터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입니다. 이 혈관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 아이 기준이니까 지름이 약 1.5cm에서 2cm 정도였고요. 이 위치에 팔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애기 팔에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기준으로 1회 치료 시 69,000원에서 73,000원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쉽게 한 7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가 언제 완료될지 모릅니다. 치료 주기도 초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였고요. 1년 정도 지나서 혈관종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사라지니까 2달, 3달 주기로 가다가 지금은 4달 주기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니까요. 총 비용으로 보자면 그래도 적게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 치료하는 건데 돈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돈이 문제인 때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제 경험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자면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을 꼭 드세요. 여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 유아혈관종과 화염상 모반은 태아보험에 포함된 실비 약관에 의해서 치료비가 거의 80에서 90% 정도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혈관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이후에 태아보험을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임신 중에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임신 중이신 분 계시면은 당연히 이 혈관종을 포함해서 다른 질병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지금까지의 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얼마 전에 청구를 했고요. 지난주에 150만원 보험금 수령했다고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목돈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보험사에서 질병 코드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글들도 좀 보이던데 제가 저희 아이 태아보험 가입했던 설계사분한테 오늘 확인을 했는데 질병 코드 Q82.5 화염상 모반 뿐만 아니라 질병 코드 D18.00 유아혈관종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유아혈관종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태아보험은 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만일을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이니까요. 다른 지출에서 좀 절약하시고 주식남과 함께 돈 버는 노하우 많이들 공유하시면서 태아보험 아이를 위해서 꼭 가입하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태아보험 어디에 가입해야 되나 나는 아는 보험사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아이 태아보험 가입했던 설계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150만원 청구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도움 받으니까 너무 고맙죠. 설계사님이 능력 있고 책임감 넘치는 분이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럴 때 또 도움 드리고 하는 거지 뭐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치료병원 인터넷에서 진짜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천사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다행히도 서울 마포에 SNU 피부과라는 곳이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한 피부과 중에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워가지고 SNU 피부과로 갔고요. 다른 곳도 유명한 곳 많이 검색은 되는데 직접 제가 치료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병원들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아이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마포 SNU 피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저희 아이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뭐 병원 직원들이 친절해서 병원의 시설이 너무 편리해서 주차하기 편해서 저는 이런 이유로는 추천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료 효과. 지금 우리 아이 팔의 혈관종이 진짜 정말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조금 유심히 봐야지 알아챌 정도가 돼버리니까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멀리 남아있긴 하지만 경험상으로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치료를 잘 한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또 위치나 그 정도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겠지만 병원 선택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우리 엄빠님들, 우리 아기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아가들 혈관종으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모두 치료 잘 받으셔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파이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